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평택 부동산의 고지전, 그 꼭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한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노선 두 노선 꽂히고 엄청난 건축물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산은 증식되어져 왔다.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까지 머금은 곳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분명하다. 허나 오늘날 부동산 흐름으로 봤을 때 한동안 우하향 곡선은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흐름과 맥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오늘의 주인공이죠. 지제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559-4번지가 되겠고요. 연계항교통은 1호선 오늘날 들어가 있고 SRT 다니고 버스 27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수원발 KTX뿐만 아니라 BRT 버스도 들어가고요. 어쩌면은 GTX까지도 들어갈 그곳 바로 지제역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SRT, KTX 장내 등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 결점점으로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서 환승 편의의 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6년까지라고 언급을 했고 총 사업비는 5,417억 원으로 잡았으나 이게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대광이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빠르게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바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자, 오늘날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지만 경부 라인에 붙어있던 사람들 서해축으로 대부분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서해축의 그 중심 평택시의 인구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월별로 봐도 늘고 연도별로 봐도 늘고 있죠. 자, 폭발적인 인구 증가 그 중심에는 단연 고급 일자리가 있고요. 자, 평택이라는 엄청난 대도시를 먹여 살리는 두 기업이죠. 삼성과 LG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덕, LG 같은 경우에는 진위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판을 새로 짜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죠. 지제동 559-4번지를 검색을 해보면 이곳이 나오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반경 한 1.5km 정도 정보수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일대의 행정구역이 제가 머리 한번 쳐볼게요. 무려 8곳이 복합되어져 있는데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 안에 무려 8개 한번 볼게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좌측 지제동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세교동, 위쪽에 고동면 여염리, 그 우측으로 모곡동, 그 우측으로 칠계동이 자리합니다. 아래쪽으로 신대동, 신대동 바로 위쪽으로 고동면 방충리 있고요. 여염리와 모곡동 사이에 장당리라고 조그맣게 또한 들어가 있네요. 정보수 많은 동네를 봤지만 이렇게 8개라는 엄청난 행정구역이 몰려있는 곳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이곳에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1호선 열심히 달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SRT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동탄 찍고 강남 수서까지 18분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그 엄청난 호선 SRT 평택 지제역에 자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연도별로 1호선과 SRT 탑승객 수예요. 자, 2006년도부터 쭉 데이터를 보면은 2016년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2016년이 무슨 연도인가 봤더니 SRT가 개통한 그 시기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무튼 기존의 1호선만 머금고 있던 그곳이 SRT랑 함께 버무려지면서 유동객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더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SRT 노선뿐만 아니라 KTX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수원발 KTX 직결사업 2024년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자, KTX를 요 파란 색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RT 노선을 빨간 색깔로 생각을 해보면, KTX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 광명 찍고 천안 아산으로 내려가면, SRT 같은 경우에는 수서동탄 지지해 찍고 천안 아산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앞으로 지지해 쪽에도 KTX 노선이 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요것을 확대해보면 이러한 모습이죠. 오늘날은 파란 색깔이 거치지 않지만 앞으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노선명 제한뿐만 아니라 한참 진행 중인 사업이죠. 평택 지제선 연결사업, 요 도면을 한번 커다랗게 당겨보면은 서정리에서 요렇게 지제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2024년을 완성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사업. 진행되게 되면은 KTX뿐만 아니라 SRT도 머금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함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KTX 한 개 노선 더 꽂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BRT 버스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닥 많은 버스 노선이 다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번 출구에는 그나마 좀 몇 개 다니는데 2번 출구에는 전혀 다니지 않고 있어요. 1번이 우측이고 2번이 좌측이죠. 허나 앞으로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BRT 버스, 간선급행 버스까지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양쪽 다 굉장히 많은 버스 노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버스를 타고 와서 KTX를 타든 SRT를 타든 1호선을 타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곳이 평택 지제역이며, 자, 이뿐일까요? 어쩌면 GTX까지도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열심히 공사 중인 그 노선 GTX A 노선이 있는데 평택시장께서 22년도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GTX 신호선 평택 연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대선 주요 후보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또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서 평택을 연장하겠다라고 공통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노선이 어디다? 바로 지제역이다.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덕정,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으로 이야기하고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하남, 윤석열 여주라고 이야기하듯이 E노선, F노선 봐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A노선은 평택 지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택시장도 추진하고 주요 대선 후보도 추진하는 그 사업. 왜냐? 타당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GTX도 꽂힐 수밖에 없다.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파급력이 센 노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굴지기업인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 일대의 조감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하고 그 가운데에 엄청난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인 조감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평면 계획안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평택 쪽, 고덕 쪽을 중심으로 브릿지 모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대 최근 움직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요 노란 색깔 가로로 흐르는 선이 남북대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횡으로 흐르는 선이 우리나라 일본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심에 송탄 교차로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평택 지제역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탄 교차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 9시에서 12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1230장 자리하고 있고 더불어서 고덕국제 신도시 자리하죠. 이어서 3시에서 12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송탄 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쌍용차 본사가 자리하죠. 앞으로 에디슨 EV라고 자연스럽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일자리를 머금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9시부터 6시 방향 이쪽에는 영신지구, 세교지구, 평택 일반산단이 자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뭐지? 아직까지 논밭대기고 아무것도 없네? 오래된 주택들만 잔뜩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년 7월 달에 이러한 공고가 떴죠. 평택 지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나온 점점점 빨간 색깔을 그대로 한번 입혀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제역을 중심으로 좌측 방향도 자연스럽게 역세권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흐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요만큼만 들어가나? 요 뒤쪽은 어떻게 되나? 안 궁금할 수 없는데 이것 또한 묶입니다. 21년 6월 말이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정되면 고시고 첨단 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도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바로 그 권역을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빨간 색깔 점점점점 요 테두리만큼을 묶죠. 요 테두리를 보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기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튀어나온 거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요렇게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좌측 바운더리 즉 송탄교차로 9시에서 6시 방향 그 아래쪽도 싸그리 몽땅 천지개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제역 송탄교차로 일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고수 처음에 말씀드리죠. 평택의 고지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근의 주택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호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죄다 파란색이죠. 주식이랑 똑같아요. 파란색은 빠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체크해 볼 수 있고 거래가 없거나 여기 빵, 빵, 빵 보이실 거예요. 혹은 3-4건 정도 있는 것들도 살펴봐도 모두 다 가격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도 없고 간혹 거래 물건이 있더라도 가격은 빠진다. 정보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 일대의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선점한 이들 중에 최고는 누굴까? 자, 어쩌면은 요만한 텃밭 하나 가지고 있는 땅 주인 1제곱미터든 100제곱미터든 10,000제곱미터든 어쨌든 이 일대 환지 개발로 굉장히 돈 벌어 가신 분들 많죠. 이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 꼬마 나중에 커서 대성할 것 같은 느낌 받네요. 자, 이어서 오늘날 부동산 흐름 뉴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AI는 3년간 서울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 시장 뿐일까요? 대부분이 빠집니다. 샤넬백 한동안 없어서 못 샀고 사면은 바로 윗돈 붙는 게 현실이었는데 샤넬백 또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셀업자들 망연자실하고 있고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보면 수도권 분양권 웃돈 2억 원은커녕 뚝 떨어지고 마피까지 매물 줄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의 아파트 단지들이죠. 음마, 남산타운,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부릅니다. 목동까지 또 꺾였다. 15억 7천짜리가 14억 6천, 19억 2천짜리가 18억 4천, 26억 3,500짜리가 24억 9천, 17억짜리가 15억, 13억 2천짜리가 12억으로 꺾이고 있다. 요 흐름이 더욱더 가파라지고 빨라진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봅니다. 상권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데 다 망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디는 완전히 반토막 났고 어디는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 중에 있다. 자, 반토막 난 데는 명확합니다. 명동 광화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나마 어느 정도 보합 혹은 오히려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 테헤란로 등이 바로 그곳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성수, 청담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제로다. 그럼 명동,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왜 반토막이 났나? 당연히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대한민국 내에서 공시지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바로 이 명동인데 명동 일대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 그분들 고심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심시차는 뒤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53대 1을 뚫어놓고도 계약을 포기한대요. 어디가? 송도에 있는 아파트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때는 엄청나게 줍줍하자, 경쟁률이 빡세다, 사기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집이 텅텅 비기 시작을 한다, 마피 붙는다, 분양대도 안 받아간다, 공실이 많이 생긴다라는 뉴스를 봐요. 그게 불과 한두 달 전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이러한 뉴스들 언제 많이 봤나 한번 찾아보니 2008년도입니다. 미분양 대란 언제 끝날 것인가? 같은 2008년이에요. 미분양 아파트 떨이합니다. 건설업계는 자금난 탈출을 위해서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힘겹게 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전국에 12만 가구나 미분양이 생기고 IMF 이후에 최고다. 이러한 흐름도 읽어볼 수 있네요. 자, 2005년 기사인데 서울 미분양 주택이 무려 40%나 생기고 있답니다. 자, 이 정권 어디랑 똑같다?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똑같다. 정책도 똑같고 강화 정책도 똑같고 흐름도 똑같고 맥도 똑같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혼란기 때 진정한 고수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때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정고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사는 반복되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같은 2008년도 때 나왔던 기사예요. 미분양 아파트를 골라 사는 재미를 누리시는 분도 있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15년 전 얘기인데, 자, 그들은 이렇게 시장을 내다봅니다. 앞으로 투기 지역도 해제가 될 거고요. 투기 과열지구도 모두 다 풀릴 거고요. 뭐 LTV, DTI, DSR 이딴 거 싸그리 몽땅 없어질 거고요. 나라에서 제발 돈 좀 내줄 테니까 집 좀 사줄래라고 하는 날 올 수밖에 없다. 그때 줍줍줍줍 해두면 그 자산이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네. 이러한 공식들 2022년도 오늘날 정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 노래 생각납니다. 바로 리쌍의 회상이란 노래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가사가 나와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 내 삶은 돌고 도네. 뭐 이러한 가사가 나오는데, 내 삶만 반복이 되고 사랑과 이별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전염병도 반복되고 부동산도 반복돼요. 자, 2002년도 때 사스 있었고요. 2009년도 때 신종플루 있었고요. 2012년도 때 메르스 있었고요. 2019년도에 코로나 있습니다. 자, 정권별로 봐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랑 그 당시 돌았던 전염병 이렇게 매칭해 보시면 되는데, 자, 다음 달에 있을 대선 주 두요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5년 이후에는 뭐 코로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미크론이든 코로나든 메르스 신종플루처럼 저희 기억 속에 없어질 것 같고요. 새로운 질병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또 혼란스러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준비할 것인지, 자, 요거를 그대로 부동산에 갖다 붙여놓으면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시그널만 보더라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부동산 흐름 대략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생은 타이밍이죠. 여기 운도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운이 좋든 실력이 좋든 그 최고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 그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고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 순간 이 일대는 그 일대의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제3차 환승센터의 복합 환승센터, 이 지역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선점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날 30번째 지제역까지 달렸고요. 앞으로 31번째 초지역, 32번 걸포 북변역까지 2표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